이제 아들 입장에서 내가 중학생일 때 나로 인해서 가정을 지키게 했다 그러면은 저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활이 너무 어렵고 그러면은 그게 누군가에게 자꾸만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나. 아버지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은 좀 멀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경제적으로 이 집을 파는 게 뭐 쉽지 않다 그랬는데 찾아보면은 거기보다 더 싼 집은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떠날 수 없는 게 아버지 같은 경우 이제 터열을 거기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친구분들이나 노윤정이나 뭐 혼자 사시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는 거고 아들은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보복하자는 심리가 큰 것 같아요. 옆에서 가고 내가 하풀이 하고 싶을 때 가서 하풀이 하고 아버지는 그게 또 무섭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님이 치매가 온 것 같기도 하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게 증상이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이 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자식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부모거든요. 부모가 나한테 뭐 어떤 의무감과 권리감이나 사랑을 안 줬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부모한테 치르게 한다는 건 그건 자식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내 아버지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아들의 마음 변화가 먼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두 분이 안 마주치고 같은 뭐 비슷한 공간에서 지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운이 좋으면 좋은 부모한테 태어나는 것이고 내가 운이 나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모가 계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크게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내가 그동안 정말 서운했지만 퉁칩시다 이제. 제가 잘못했던 것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내가 한번 지성껏 해볼 테니까 아버지도 나 정말 자식으로서 애정 갖고 대해주세요. 우리 한번 남부럽지 않게 살아봅시다. 이런 날이 한번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를 그렇게 하고 같이 살고 보내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자식이 잘못한 건 부모는 용서를 하는데 부모가 잘못한 걸 자식이 용서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이 조금 아들한테 이제 뭐 머리로 집신을 해서 어떻게든 너 공을 다 못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남편은 아버님 말이 거짓말이라고 맨날 그래요. 지금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집신을 내가 너한테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미안하다 이랬는데 아들은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때는 이제 그래요 했겠지만 그 후로 이렇게 아버님 하시는 거 보면 아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쟁이다 막 이래요.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 상황으로 보고 부부 사이가 좋았더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공부시켰고 했을 텐데 엄마는 너무너무 남편이 지긋지긋했고 믿을 건 아들밖에 없었고 왼수 같지만 버릴 수 없고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아들한테 의지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런 엄마 모습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 나라도 외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니까 자기가 희생했던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요. 뭐 아들이 아버지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50년 동안 이 앙금이 절대 가시진 않을 거예요. 저는 안 좋을 때는 안 보는 것이 가장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새 사이가 좀 너무 안 좋을 때 떨어지면 완전히 남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기 전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마음의 상처를 좀 먼저 다스려야 되지 않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숙희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저는 이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이런 일은 너무 많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 장남이 그렇지만 저하고 굉장히 친한 상담 전문가가 계세요. 여자 선생님인데 50 중반이세요. 혼자 살아요. 결혼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장녀가 아니고 차녀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의 이 집안을 돌봐야 됐기 때문에 자기는 공부해야 될 그 시기, 결혼해야 될 그 시기를 다 놓쳐버렸어요. 아하. 그리고 여동생 4명을 다 대학 교수를 만들고 박사를 만들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집장 가서 다 잘 살아요. 이분만 지금 혼자야. 명절이라든지 무슨 때만 되면 막 통곡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합니다.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원망이라는 거는 이 뿌리 깊은 이 원망감이라는 거는 자기가 씻길 수가 없대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전부 다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식이 어떻게 해라. 저는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장남인 이 남편은
효자 아들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에서야 이런 거지 너무나 착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요. 그런데 이 착한 거에 대한 보상은 없어. 자,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아버지가 무섭다고 자기 자식을 문 닫으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진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들하고 마주쳐야 됩니다. 이 며느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내 남편이 얼마나 그동안 고통받고 어린 시절에 힘들고 상처받았는지를 충분히 껴안아 주시면 돼요. 저도 그래야 돼. 그 방법뿐이 없어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는데 왜 가출을 했냐면 아버지가 지필묵을 대주는데 왜 와 1등을 못하간 그래도 성적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좋은 거야. 근데 1등 안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유치원 때부터 들어간 그 비용 있잖아. 나한테 들어간 비용 고등학교 때까지 쫙 계산서 쓰고 요거 내가 커서 갚는다고 그러고 편지 써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한 2달 만에 이제 잡혀 들어왔어요. 잡혀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나는 근데 의도 터질 줄 알았어.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아무 소리. 그때 좀 풀어졌어요. 집을 한번 나갔다 와야 돼. 이거야. 그러니까 나갔다 이게 오니까 풀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청소년 시기에 반항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뚫고 나가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친 거야, 이분은. 왜?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생계부양을 다 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는 잘못했다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를 이해받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예요.